여러분 어제 수학을 잠깐 선생님과 수 모으기 가르기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사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 가르기 모으기 해가지고 우리 10을 가르고 갈라서 두 가지 수로 만들고 또 모아서 10이 되는 수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덧셈 뺄셈을 가르기 모으기와 연결할 수 있다고 이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지금부터는 덧셈 뺄셈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푼 걸 보니까 모으기는 잘 하는데 가르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10을 가르기 전에요. 5 먼저 두 수로 갈라볼게요. 그러면 지금 5가 있는 상황에서 밑에 두 수가 어떤 수예요? 5를 가른 숫자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뭐냐면 가른 두 수를 더하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5가 나와야 되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이랑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모칸이 있죠. 그리고 위에 5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1과 뭘로 5를 나눈 겁니다. 그럼 여러분 5에서 2를 가지고 오면 누가 남아요? 손가락을 펴서 5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이미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있다고 하면 손가락 5개에서 하나를 내가 가져왔어요. 그럼 지금 몇 개가 남아요? 그렇죠. 4개가 남죠. 그러면 가르기는 여기에서 얼마를 해야 된다? 1이 있기 때문에 4. 5를 1로 먼저 가르고 그 다음에 누가 남아요? 4. 그래서 5를 1과 4로 갈라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를 2랑 뭐로 가를 수 있어요? 그렇죠. 2랑은 3.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요. 여러분 손을 보고 하면 돼요. 5는 3이랑 뭘로 또 나눠요? 그렇죠. 2. 또 4랑 1. 그럼 여러분 5를 5랑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5를 가져왔기 때문에 0으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요.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요. 5에서 3을 가져왔으니까 얼마로? 2. 그렇죠. 5에서 반대로 2를 가져왔대요. 그러면 3. 자, 그럼 5에서 반대로 4를 가져왔다고, 2를 가져왔으면 4. 그 다음에 5에서 여러분 4를 가져왔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1.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5의 가르기를 할 때 0이 있어요. 그럼 이 반대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5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똑같이 5를 가져왔으면 0. 그 다음에 5에서 3을 가르고 남은 수 2. 5에서 2를 가르고 또 뭘로 가를 수 있어요? 3으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적어지면요 가르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우리가 10을 이제는 가르기도 하고 모으기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보면요. 여기 10개가 있어요. 우리 그림 막 그렸었죠.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숫자를 세면서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특히 어떤 실수 많이 하냐면 여러분 10개로 그렸는데 11개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가 적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여러분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크게 확대할게요. 초록색의 안에 여기에 5줄, 5개로 한 줄, 5개로 2줄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초록색 알이? 구슬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가르기 하자, 갈라보자 했을 때 첫 번째로 초록 구슬 2개로 갈랐어요. 그럼 여기에서 몇 개가 남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2로 가르고 또 어떤 수로 갈라야 돼요? 모르겠으면 여기서 2개 빼보면 돼요, 여러분. 그럼 몇 개예요? 나머지 8개 남았죠. 그럼 그림 그릴 때 여러분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리고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여기다가 위에다가는 이만큼 해놓고 아래다가는 이만큼 해놓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요.
그림 그릴 때는 위랑 아래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내가 위에 2개를 그리면 아래도 2개. 내가 위에 3개를 그렸으면 아래도 3개가 오게. 그럼 여러분 숫자를 셀 때 훨씬 더 깔끔하고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8개, 여기 2개 하면 당연히 밑에 어떻게 와야 돼요? 쓸 때? 그렇죠. 8. 여기는 아까 7.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핑크색은 5개. 10개에서 5개로 먼저 나눴대요. 그럼 여기는 몇 개 남아요? 여기도 5개가 남겠죠.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한 답이 맞았는지 알아보려면 가르기랑 모으기는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랐던 수를 더해서 뭐가 나오는지, 갈은 수를 더해서 원래 수 10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10이 나오지 않으면 잘못 갈랐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10을 5로 나누고 5로 또 갈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볼게요. 내리면 10에서 8, 8개가 있으면 몇 개? 2개가 더 와야 되고, 그러면 그렇죠. 2. 자, 그 다음에 10에서 9개가 먼저 여기 있어요. 그럼 몇 개 남아요? 가릴 때 1개로 갈라지죠. 그 다음에 쓸 때는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10에서 3개를 가져오면 여기는 7개. 그러면 선생님이 최대한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7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림 없이 이제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10에서 2를 갈랐다. 그러면 남는 것은 몇 개? 그렇죠. 9. 10에서 8을 가져왔다. 그러면 나머지 가르기 수는 2. 10에서 3으로 먼저 가르면 나머지는 7. 10에서 6으로 가르면 나머지는 4. 5로 가르고 그러면 그 다음 가르는 수는 5. 4로 갈랐다.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수는 6. 그 다음에 7과 얼마죠, 여러분? 가르면 7과 3. 그렇죠. 그 다음에 2와 8. 그 다음에 9와 1. 자, 그럼 여러분 내가 구한 게 맞는 건지 보려면 요 2개를 더하면 된다 했어요. 9 더하기 1은 10. 2 더하기 8은 10. 3 더하기 7은 10. 4 더하기 6은 10. 5 더하기 6도 10. 5 더하기 5도 10. 6 더하기 4, 10.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꾸로 가른 수를 모아서 원래 수가 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과 10해서 10 됐고요. 1과 9해서 10. 이렇게 하는 거. 가르기 수 보면 돼요. 갈라봅시다 해서 10을 0으로 가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갈랐기 때문에 다시 10. 10을 1과 뭐로 가를 수 있다? 9. 10을 2와 얼마로 가를 수 있다? 8. 10은 3과 7로 가를 수 있고, 또 4와 6으로 가를 수 있고, 5와 5, 6과 4, 7과 3, 8과 2, 9와 1, 10과 0 이렇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주변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용맹한 장수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방금 영국 넬슨 제독의 이야기를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회 137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게 이번의 내용이었는데, 그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생애부터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요, 인종, 1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종이라는 임금이 즉위를 하고 나라를 다스린 지 1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집이 매우 가난해가지고 매일 먹을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8살이 되던 해에 충청도 아산으로 이사를 했고요. 아산에 내려간 이순신은 학문과 무예는 뭐예요? 무술들이죠. 무술 등을 닦아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 이순신은 28살이 되던 해 문과 시험을 보았어요. 우리 고등학교에 문과랑 이과 나누는 것처럼 이때 조선시대에서는요, 문과, 즉 학문을 공부하는 신하인 문과와 또 직접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을 준비하는 무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무과 시험을 보았는데요. 활쏘기, 칼쓰기, 창 던지기 해서 마지막으로 말을 타고 우리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전에 이순신 장군의 싸우는 모습, 임진왜란 등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림에 말을 타는 모습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 시기에는요,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부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무과 시험에서도 말타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은요, 이렇게 이러한 시험을 하면서 말과 한 몸이 돼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예전 사람들이 무과 시험 때 했는지 영상을 잠깐 보여줄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들은요, 모두 조선의 무과 시험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든 짚을 말을 타면서 기창이라고 해서 창으로 어떻게 찌르는지, 또 편추라고 해서 저렇게 쌍절곤처럼 되어 있는 무기를 휘둘려서 적을 어떻게 때릴 수 있는지 등등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이는 장면은요, 그때 실제로 썼던 화살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전통 방식으로 그때 무과 시험을 치렀던 것처럼 화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화살을 저렇게 만든 화살로 무과 시험을 치릅니다. 이런 식으로 무과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순신은 방금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은 영상처럼 시험을 보면서 무과 시험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무과 시험을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것을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앞발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순신이 순간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순신을 저렇게 뛰어난 무술 실력을 본 사람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에서 떨어진 이순신은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쪽 발로 뛰어가서 근처에 있는 버드나무를 꺾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서진 다리에 버드나무를 대고 묶은 다음에 시험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다치니까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어요. 4년 뒤에 이순신은 다시 시험을 치러서 무과의 장원급제, 즉 1등을 했다는 뜻이죠. 1등으로 급제를 하고 벼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렇게 낮은 벼슬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다른 오랑캐, 적들도 무찌르고 또 때로는 모함도 받아서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순신을 아주 좋게 본 친구인 유성룡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는 이순신이 굉장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고 또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그 해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이순신을 왕에게 좌수사로 보내서 남쪽을 맡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하들이 이순신의 승진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은 아주 작은 고을에서 현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좌수사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전라남도 좌쪽
남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해안을 아우르는 높은 장군의 위치이니까 이 위치에 앉는 것은 너무나 빠른 승진이다라고 생각해서 신하들은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임금인 선조는요,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로 명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무기들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전라 좌수사가 된 이순신 장군님이 만든 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592년 여수는 전라남도 쪽에 있는 바닷가와 인접한 도시죠.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위에 등판에는 뾰족뾰족하게 침이 올려져 있고요. 또 아래는 노젓는 곳, 그리고 앞에는 머리를 달아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북선이 정확히 어떤 배였냐면요, 뱃머리 앞에는 용머리를 달아요. 그리고 배 위에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나무 판자를 덮은 다음에 뾰족해 보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한 송곳을 촘촘히 답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은 곳에다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십자가 모양을 내어서 병사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안은 2층이어가지고요. 아래는 우리 지금 보이는 것처럼 노를 젓고, 또 위층에서는 적을 향해서 여기 포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여기로 포탄을 쏴가지고 적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보름 뒤에 이 거북선을 만들고 보름 뒤 왜군들이, 지금의 일본이죠, 왜군들이 조선으로 밀려오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장군 옥포의 바닷가 그 지역에 왜군의 배가 떴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래서 옥포 앞바다로 배를 몰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날렵한 거북선을 앞세워서 이 옥포라는 곳에서 외선 30여 척을 순식간에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옥포해전부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임진왜란은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굉장히 긴 7년 동안 이어진 왜군의 침략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어떻게 임진왜란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선생님과 여러 가지 전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임진왜란은요, 1592년부터 언제까지? 1598년까지 이어진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도요토미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일본에서 조선으로 침략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어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순신 장군의 주요 전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전투를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요, 옥포해전이 있어요. 1592년 5월 7일에 발생한 전쟁이고요. 여기 보면은 옥포라는 곳이 이렇게 보이죠? 옥포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서 조선군이랑 왜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군은요,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요? 조선군은 옥포라는 곳에 왜군을 몰아놓고 여기에서 수군이 이동을 해서 공격을 해서 외선을 26척을 격파하고 잡혀있던 조선군 포로를요, 3명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싸움이고요. 이게 첫 승리여서 이 전투를 계기로 여기 있는 여러 하포, 적진포와 같은 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있는 율포, 옥포, 장승포, 능포라고 해서 4개 다 어때요? 포가 붙어져 있고 밑에 있는 하포와 적진포 등에서도 승리를 거뒀다라고 했을 때, 포라는 데는요, 배가 드나드는 어기를 포구라고 하는데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능포, 장승포, 옥포, 율포들이 다 어떤 거? 배가 드나드는 어기에 있다고 해서 포라고 뒤에다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옥포전에서 큰 승리를 얻고 이 전투의 공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왜를 물리쳤는데 7월에 1592년 7월에 또 왜군이 침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는데 한산도 대첩은 좀 더 많은 왜군들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때요? 한산도라고 섬이 있는데 요 앞에서 이제 조선 수군이 하객진이라고 해서 하객 날개처럼 배를 이렇게 넓게 퍼뜨려서 왜군들의 일본 수군들을 가두고 그 안에서 공격을 해서 외선 66척을 격파하고요. 여기서도 우리 포로를 7명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작은 배수로 큰 외선들을 물리쳐서 5척으로 한산도 앞바다까지 일본 수군이 나오도록 해서 여기 보면 지금 일본 수군의 움직임이라고 해서 견내량이라는 곳에서 원래 일본 수군이 있었어요. 일본 수군을 여기 앞에 한산도까지 넓게 퍼뜨려야지 하객진이라는 전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5척을 이용해서 수군을 이끌어 온 다음에 이 한산도 앞 바다에서 하객진 공격으로 외선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큰 승리였고요. 이 한산도 대첩이 있고 나서 5년 뒤에 또 명량 대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13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도를 보면요. 여기 울돌목이라는 곳을 통해서 왜군의 배가 133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몇 척으로 막았다고 해요? 단 13척으로 막고 이 일본 배를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전투였어요. 그렇지만 이순신의 지도력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투를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98년에요. 노량대첩이 있게 됩니다. 이 노량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조선 수군이랑 일본이 벌인 마지막 전투가 됩니다. 이날 이 전라도 지역에 있던 일본군이요. 500여 척의 배로 조선을 빠져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통해서.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이렇게 바다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육지로도 들어와서 굉장한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한 명도 살려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총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척에서요 450여 척의 배를 함몰을 시키고 격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일본군이 이쪽으로 지금 여기 여수 쪽으로 들어와서 도망가는 일본군을 추격하던 이순신 장군이요. 후퇴하던 일본군이 쏜 총알에 가슴을 맞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을 남기고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량대첩이나 노량대첩 또 한산도 대첩이나 여기 우리 봤던 옥포해전 모두 다요. 일본보다 훨씬 더 적은 배로 더 많은 수의 배를 물리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략을 굉장히 잘 짰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여기 이곳에 전라남도 전남에 있는 남해 지방에 있는 여러 포들 그리고 복잡한 곳의 물길들을 잘 알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전략을 사용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돌목이라는 곳이 어때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소용돌이가 가운데 이렇게 보이죠? 보면 15일 동안 적을 이곳으로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8시 30분경에 13척의 배가 이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쪽이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3시간 30분 동안 거센 물살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살이요. 이렇게 일본군이 오기 좋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서 일본군은 쉽게 울돌목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물살이요. 12시 48분이 지나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물살이 급하게 바뀌면서 소용돌이를 치니까 일본군들이 배를 잘 조준하지 못하고 뒤엉키게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그 우리나라 조선 수군들이요, 이때를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울돌목이요,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좁은 곳에서 굉장히 센 물길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뒤쪽에 나머지 일본 102척이 있었는데 이 앞에 있는 선봉들이 그냥 격파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 특성, 몇 시가 되면 물길이 바뀌고 또 울릉목의 입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짜서 이 명량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임진왜란에서 바다를 잘 막아서 싸운 덕분에 일본군은 점점 물러나게 되고, 여기에서 조선 침략을 주도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으니까 일본군은 조선에서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요, 일본군이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을 끈 기나긴 전쟁이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렇게 극복하는 데에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영웅을 만들어냈지만 또 좋지 않은 결과들도 많이 가졌어요. 많은 백성들이 전쟁 중에 죽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가고요. 땅이 이제 황폐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또 나라의 살림도 어려워집니다. 또 수많은 문화재가 불타거나 귀중한 물건들을 일본에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에 있었던 사건과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조선의 누구?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있고, 또 영국에는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고려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관감찬 장군이 있었고, 또 이순신 장군이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임진왜란 때 적을 몰아내게 되었는지, 또 우리 고려시대 때 거란과 송나라의 사이에서 고려가 어떤 식으로 침략을 몰아냈는지, 또 영국의 넬슨 제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에스파냐와 프랑스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교과서 138쪽에 있는 모두 한마음으로 나라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라고 해서, 방금은 우리 어때요? 여러 장군들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장군들 말고도요, 일본군에 맞서 싸우고 또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다른 나라에 맞서 싸운 의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침략이 있을 때 나라의 장군들 말고도요,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두 함께 나라를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적에 대항해서 싸웠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의병 운동들이 한 차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번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과 관련돼 있는 영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으로 우리가 의병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